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원산시 주요 이북도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1년 전에 그 원산시를 소개한 데 이어서 그 원산시 출신 주요 이북도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브로그에 북한 택리지라는 브로그에 보게 되면 그 원산시 인물 서브 카테고리의 그 원산시 항목에 24분의 그 원산시 이북도민을 소개했는데요. 이분들이 그 원산시 이북도민을 대표하는 분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이북도민 관련 기사를 스크랩에 하다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그 현황 파악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분은요, 작곡가 이흥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그 한국의 그 슈베르트로 알려져 있고요, 3대에 걸친 그 음악 가족입니다. 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하는 그 섬집 아기 등을 비롯해서 430여 곡의 곡을 남긴 작곡가입니다. 옛날에 그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요, 17로 묶인 3대 음악 가족 해가지고 이흥렬 선생님의 7 자녀 중에서 아들 넷이 17일에 맞춰서 태어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 월탄 박종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 집에 놀러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을 고쳤겠지 어찌 다 17이야 하니까 그 이흥렬 선생님께서 내가 이래봬도 작곡가인데 애들 하나 박자 맞춰 못 낳겠느냐 하고 응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드님이 작곡가 이용조 선생님이 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농담을 잘 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고 해상하셨습니다. 이 집안은 또 줄줄이 음악가인데요. 딸 둘이 피아노, 아들 셋이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손자, 손녀 중에서 8명이 음악을 평생 할 일로 택했습니다. 작곡가 이영수 선생님은 그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정희 선생은 메조소프라노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때 어렸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워낙 귀가 예민한 집안이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옆으로 뛰어나오셨다고 합니다. 이흥렬 선생님은 190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일본의 그 동양음대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이제 작곡집을 내셨습니다. 그 바옥곡에는 일제치하의 비운을 노래한 곡으로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구애받지 않고 호방한 성품과 명동 대포집을 자주 드나들던 낭만과 따스한 인간미로서 덕망이 두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음악대학과 음악단체의 행정 책임을 맡아서 직분을 원만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음악계의 개혁과 발전에도 성과를 보인 것은 그가 행정적 수완도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머니께서 이제 목사가 될 것을 바라며 신학교 진학을 강권하셨다고 하는데요. 신학교에 응시했다가 음악 공부를 하려고 지원했다고 둘러대는 통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피아노 사줄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졸업 연주에서 그 야마하 피아노를 구입해서 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할 분은 그 원산 출신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눈물 젖은 두만강의 가수 김정구 선생님이십니다. 1998년에 그 자녀들이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원산 출신인데 17살 때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형님이 김용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더 가요계에서는 더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누님 김한나 선생하고 또 피아노 전공의 동생을 합쳐서 모두 다 음악 가족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입구의 그 온정리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흥렬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 이제 음악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그 뉴 코리아 레코드 시절부터 알고 있던 신인 작곡가 이시우의 곡인 눈물 젖은 두만강을 OK 레코드 신보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앵화 폭풍, 손목인 작곡의 바다의 교양시가 히트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마녀, 총각 진정서 등을 내놓았고 김정구는 그 무대에서 마녀 가수로서 인기 절정을 구사하였습니다. 1939년 조선 악극단이 일본 공연을 할 때 김정구가 그 절정기였다고 합니다.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영친왕이 저택에 초대되어 조선 악극단이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때 김정구가 부른 낙화 삼천의 노래를 듣고 영친왕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형님 김용환 선생이 그 연쇄극 아리랑을 공연하면서 전국 순회로 큰 흥행적인 재미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1949년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김정구 선생이 이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무대 출연 수입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월복 작가의 작품을 방송이나 무대에서 부를 수 없게 되어서 그 김정구 선생의 노래 미천이 바닥이 났었는데 이때 김용호 작사, 이시우 작곡의 눈물 젖은 두만강은 작사가하고 작곡가가 월북하지 않고 모두 이남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KBS 방송에서 남산 스튜디오를 크게 확장하면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매일 낮 12시 5분에 뉴스 직후에 방송되는 김삿갓 북한 방랑기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 20년 동안 매일 방송되었습니다. 1982년 MBC 방송에서 전국 연령층별로 가요 기호조사를 했었는데 1위는 단연코 눈물 젖은 두만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분도 역시 그 원산 출신 피아니스트인 김순열 서울대 명예 교수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27살에 서울대 음대 교수를 부임하셨는데요. 베토벤의 소나타 전곡을 도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의 풍금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원산은 특히 바닷가가 아름다웠으며 개항 이후에는 송도원 해수욕장이 개장되어 관광지로서 그 외부와의 문화 접촉이 빈번한 도시였습니다. 원산은 또한 개일 선교사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예배에서 찬송가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김순열이 다닌 미션 스쿨인 영생고보에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생고보에는 이미 피아노가 있었고요. 또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선교사로부터 노래와 피아노를 교습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분의 누님의 도움으로 동경 고등음악학원, 군이다찌 음악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 면학 분위기가 엄격하였고 또 당대 독일에서 최고의 베토벤 해석자인 알트로 슈나벨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3년에 귀국해서 1946년에 서울의 시공관에서 첫 데뷔 연주회를 가졌고요. 그 후에 그 정훈모의 독창의 반주를 맡았는데요. 신인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정훈모, 김성태, 현재명의 강력한 추천으로 27살에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의 교수로 부임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긴 사색과 음악 예술에 대한 그 새로운 통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1968년에 베토벤 시리즈의 첫 번째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고요. 그는 정년 퇴임하는 65세까지를 완주 목표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일찍이 한국 음악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주 계획으로 그
거의 차근차근하고 진지하게 음악에 접근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산 출신의 그 최용신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원산이 이제 그 원래 덕원군하고 이제 원산시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덕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안산시에 최용신 기념관이 있는데 최근에 그 원산의 옛 모습이 담긴 금강산 사진첩을 구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의 그 실제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산 출신이지만은 실제로 활동은 이제 그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원산에는요, 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 이른바 정트리오가 그 사실 원산 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트리오의 어머니께서 이원숙 여사가 그 저 원산 출신이고요. 또 그 이원석 여사의 아버님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원산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명하신 분이었는데요. 양곡 이가순 선생님이라는 분이시고요. 또 그 맏아들인 이원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원산에 사시다가 이 고향 땅에 그 물길을 냈던 그런 분이십니다. 경기도 고양시에는요. 그 이분 그 정치료의 그 외할아버지 이가순 선생을 기리는 그 기념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 호수공원에 이가순 선생 공덕비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가순 선생은 원래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가지고 함경도 원산에서 살면서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3일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6개월간 옥고를 치르면서 말년을 고향 땅에서 보내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고향 땅은 한강 옆에 있으면서도 척박하기만 했습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난리였고 가뭄 때면 그 땅이 쩍쩍 갈라졌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만 풍족히 먹어도 부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이가순 선생께서 제방을 쌓아 홍수를 대비하고 한강물을 고향 땅으로 끌어오는 농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을 견디게 하는 대대적인 관계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아드님인 이원재 선생께서 유업을 이어받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업이 완성되자 피폐한 농지는 비옥한 곡창지대로 바뀌었고 능곡살이 생산되었습니다. 황해도 이가순 선생은 그 이동 범위가 무척 넓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만주, 원산을 거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그 노동운동하고 조직운동을 이제 펼치셨는데 그 아드님은 그 독학으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역시 그 해주, 서울, 원산, 하얼빈, 강릉, 서울로 이주하면서 병원을 개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장인이 그 노백린 장군이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가순 선생께서 이제 천수답을 관계 시설로 만드는 사업을 하시고 나서 그 아드님인 이원재 의사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에 이르는 사재를 털어서 양수장을 건립하고 농수로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산시 출신으로 유종의 연세대 행정학과 명예 교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올해 작고하셨는데요. 향년 91세였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연세대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원래 그 서울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그 동창회 그 에세이 같은 거를 기고를 하신 걸 제가 브로그에 소개했는데요. 1954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해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그 이제 그 조직 이론을 배우셨는데 그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그 헨리 포드는 그 이분께서 사시던 곳에서 한 16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행정학의 대가인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론을 만들 때 그 기반으로 삼은 곳이 바로 그 포드 자동차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께서는 그 작업의 능률성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 조립 라인이 공장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의를 듣고 포드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을 수없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H 프레임으로 시작한 차체가 자동차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걸어서 관찰하면서 그 조립 라인의 효율성을 확실하게 터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산 출신으로 그 구상 시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형님인 구대준 신부께서 이제 북에서 행방불명이 되셨고요. 그 이제 따님께서 이남 일녀를 두셨는데 따님께서 그 구자명 소설가라고 따님도 이제 그 문인 집안 출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한겨레 신문에 2019년에 그 이제 구자명 소설가의 그 인터뷰 기사가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옮겨놨는데요. 신구상 선생께서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박해를 받고 월남하셨지만은 6.25 때 전사한 적군의 묘지 앞에서 목 놓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익은 물론이고 좌익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에 연민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 시인 구상 선생께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과도 친구였고 이중석 화백하고도 절친이었습니다. 시인이면서도 그 인맥이 넓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의 회고에 따르면은 그 젊어서는 아버님의 시가 메타포나 그 시적 기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부터 그 아버님의 시가 표현 기법이나 수식은 단순하지만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얼령이란 표현을 썼죠. 말에는 영혼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요. 얼령이 시에서 느껴져야 한다고 했죠. 아버지 시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어요. 라고 회고하셨습니다. 구상 선생은 또 이제 부인께서 원래 이제 의사셨고요. 그 이제 원산 출신으로 문인을 치면은 이 구상 시인하고 소설가로서 그 이호철 선생님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구자명 선생은 그 미니 픽션이라고 해서 그 짧은 소설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남편께서 그 김의규 화백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그 트위트 소설 같은 것을 발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구상 선생은 생전에 이남 일녀 중에 이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자명 소설가에 따르면은 그 두 오빠가 좀 특이하신 분이었는데요. 그 첫째 오빠는 시청 직원도 하고 목재 사업을 하셨는데 35살에 다 그만두고 서재에서 책만 읽고 명상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책을 한 5천 권 정도 읽었다고 해요. 그 폐렴이 걸렸는데 치료도 거부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작은 오빠는 20대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요. 역시 그 30대 중반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구상 선생은 그 뭐 아드님을 폐렴이나 폐결핵으로 잃게 되셨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산 출신으로 역시 그 신카나리아 가수 원로 가수인 신카나리아 선생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가수분 중에서 80 넘게 장수하신 인물로 알려지신 분인데요. 191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원산에서는 그 한국 음악사에서 대표적인 거장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김용환, 김정구, 김정현, 김한나, 정재덕 등 대중음악계에 뛰어난 음악인 가족이 모두 원산 출신이었고요. 성악가의 이인범, 이인근, 이옥현 남매를 비롯하여 작곡가 이흥렬이 원산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작사가 박영호가 거의 원산에 머물러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신카나리아 선생은 이제 본명이 신경녀인데요.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산 루시 여자 고고를 다니다가 가난 때문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음악을 익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세가 되던 해에 그 극작가 임서방이 이끌던 이동 악극단이 이제 함흥 지역의 순회 공연을 마치고 원산에 유일한 극장 시설이었던 원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경련은 조선 예술자, 배우와 가수들의 공연을 보러 다녔고 그들의 연기와 노래에 깊이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서방을 찾아가서 대중 연예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그 임서방은 맑고 깨끗한 음색과 귀염성 있는 자태에 호감을 느껴서 신경련을 스카우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서방과 그 신카나리아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혼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서 그 무궁화 강산이라는 노래는 광복 이후에 삼천리 강산 에헤라 조코나로 바뀌어 가지고 그 신카나리아 선생이 항상 무대에서 즐겨 부르시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카나리아 선생은 그 임서방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익이라는 사람과 이제 재혼을 했는데요. 이 부부가 그 샛별 악극단이라는 것을 창립해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였는데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신카나리아 선생은 이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포로가 돼서 이제 북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점에 미군 전투기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다수의 인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행렬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때 신카나리아 선생이 재빨리 남쪽으로 탈출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 회생이 되고 나서 국방부 정원국 소속의 장병 위문단의 멤버로 군부대 위문 공연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 김광림 선생님도 이제 원산 출신인데요. 이중섭 선생하고 무척 친했었거든요. 나이 차는 있지만은. 그 이중섭 선생은 1955년에 미독화 백화점 전시회하고 대구 미 공보관에서 잇따라 개최한 개인전의 결과에 실망과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그 대구에서 김광림 선생을 만난 이중섭 선생은 극도의 자기 혐오 속에서 그림을 불살라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김광림 선생은 개인전에서 전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미완성 작품하고 은박지 그림 그리고 소품 등 한 뭉터기를 아무렇게나 말아가지고 불태워 달라기에 그러겠다고 받아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이틀 후에 그 중석과 함께 묵고 있는 작가 최태영 선생의 요구로 반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중섭의 은박지 그림과 소품들이 구제됐다는 겁니다. 김광림 선생은 순수파나 이미지스트 등으로 분류된 적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아이러니스트라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시를 고통을 얼버무리는 열쇠, 해학, 풍자, 유머, 위트를 보듬은 아이러니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덕수 시인은 김광림론에서 이분의 시를 한국 시의 주지의 산맥에서 시사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광림의 주지주의는 유머, 위트, 아이러니 등의 다양한 방법의 모색으로 확산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산 출신으로는 오뚜기 식품의 그 함태호 회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1930년에 태어나셔서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그 현재 아드님인 함영준 선생이 이제 오뚜기 식품의 회장님이시고요. 그분의 딸인 그 뮤지컬 배우 함연지 씨가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미디언 엄영수 씨가 또 이제 원산 출신이신데요. 아버지가 원산에서 백화점의 간부로 일하시다가 숙청을 당해서 이제 단독으로 월남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어머니가 이제 두 딸을 남겨두고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 월남할 때 금반지 20개를 가져오셨는데요. 이분이 그 길목마다 안내인한테 금반지 하나씩 전해주면서 월남을 하시고 또 빈대떡 장사를 해서 자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소설가이면서 독립운동가이셨던 김학철 선생님이 이제 원산 출신이셨습니다. 이분은 1916년에 원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보송 고보에 재학 중에 중국으로 이제 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일본군에 체포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었다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제 한쪽 다리를 이제 절단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이후에 이제 월북을 해서 이제 노동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북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중국 영길로 이제 정착을 했고 거기서 여러 편 이제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또 이제 문화혁명 기간에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10년간 또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은 조선의용군 최후의 분대장 해서 그 김학절 평전이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그 원산 총파업이 대단히 그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 보성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점에 이 원산 총파업을 겪으면서 어떤 그 민족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산 출신으로 그 이영걸 켈러우드 부대장을 이제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원산지 명예시장을 또 역임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황장이 없이 망명 때 거사의 주역이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그 원래 이제 켈로 부대장을 역임을 하셔다가 이제 그 대북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1997년에 일본에서 주체사상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초청 강사가 황장엽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영걸 선생이 그 북민협이라고 북한 민주화 촉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황장엽 선생이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무언가를 슬며시 손바닥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똘똘 마른 종이 쪽지였는데요. 종이에는 북경의 차를 꼭 대기시키쇼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자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황장엽이 북경으로 경유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망명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영길 선생은 북경에서 김덕홍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황장엽 선생의 메모를 전해주고 망명을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켈로 부대의 활약상은 브로그에 자세하게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민 2세로서 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께서 이북 출신인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원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냉면을 즐겨 드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형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였던 김석철 선생입니다. 이분이 속초 교동에 보게 되면 칠성 조선소라고 있었는데요. 원산 출신 최칠봉 씨가 귀향의 꿈을 안고 이제 속초에 정착해서 조선소를 이제 운영했던 그 장소입니다. 속초시의 칠성 조선소는 1952년에 원산 조선소라는 간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산 출신인 최칠봉 씨가 청초 호숫가에 뻘밭을 세우고 그 조선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서 197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속초가 원래는 이북 땅이었어요. 8.15 해방 당시에는 38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남쪽 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최북단 어항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인기를 누렸는데, 일제 때는 동해안의 정어리, 풍어로 특수를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명태하고 오징어가 잘 잡혔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제 함경도와 북한 강원도 시장민들이 속초로 몰려들어서 속초 인구가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난 거죠. 그 당시에는 속초의 어획고, 1950년대 속초의 어획고가 부산에 이어서 전국 2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7년 같은 경우에는 명태, 오징어, 청어가 대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속초에는 배가 500여 척이나 되었고, 고기잡이 배 주문이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제 700척으로 늘었는데, 당시 속초 인구 5만 명 가운데 1만 5천 명이 어부였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1964년에 한일 협정으로 속초업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대형 어선이 몰려와서 어자원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노가리 남획이 이어지면서 명태씨가 말랐고, 그리고 이제 명태 애호고가 이제 2008년에는 급기야 영해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조선소를 접고 이제 아드님께서 이제 부인하고 해서 이제 카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원산 출신 학자로는 과학사학자인 전상훈 교수님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과학사를 이제 저술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화학 전공자인데 6.25 이후에 화학을 공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로 성공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전공을 과학사 쪽으로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박사가 걸어온 길은 그대로 과학사라는 낯선 학문의 개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책방에서 우연히 정보로 얻게 돼서 국내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과학사학회에 가입을 하셨고요. 자신의 논문을 일본 학계에 먼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상훈 교수님은 나일성, 송상용, 박성래, 김용훈 교수님과 함께 한국과학사학계의 1세대 학자군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원산 출신으로 유명한 프로듀서가 계시는데요. 그 최경식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음악 이야기, 바흐에서 김민기까지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1933년에 이제 원산에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1회로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58년 부산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우리나라 음악 전문 프로듀서 1호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국 음악부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사후대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동해안을 따라 내려온 밤길의 피난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보순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피난길이었습니다. 낮에는 미군기 쌕쌕이가 피난민을 향해 무자비하게 기관총을 쏘아댔고 그 총알에 맞아 죽은 엄마와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던 갓난아기를 보았습니다. 밝은 날에는 걷기가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공비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에 도착한 날에는 부산 경찰국에 끌려가서 빨갱이로 몰려 밤새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북에서는 소시민 출신의 회색분자, 구제불능의 반동이라고 따돌림을 받았고 방과 후면 날마다 그부 앞에서 자기 비판이라는 것을 되풀이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형사들이 자기를 빨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 프로듀서 시절에는 김민기의 아침 이슬과 반전 가수 조한 바에즈의 노래 따위를 불온한 음악이라고 틀었다고 해서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그러한 경험들, 음악 경험이 잘 녹아있는 그런 책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산 출신 음악가로 이교숙 전 해군 군악대장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신중현, 김희갑, 정성조 등 대중음악계의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원산 출신으로 해서 1944년에 만주의 신경 방송교향악단의 트럼본 단원으로 음악생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 후에는 서울시향의 전신인 고려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또 1956년에서부터 57년까지 워싱턴의 미 해군 음악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당시 한국에 전해지지 않은 하프와 재즈 빅밴드 이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교수, 중앙대 음대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8군 연예 부대에서 활동하던 음악인들에게 음악을 개인 교습하셨다고 합니다. 신중현, 김희갑, 정성조 등 대중음악의 거장들이 고인의 제자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뚜기 식품의 함태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오뚜기가 가뚜기 된 비결 해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소개한 것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오뚜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인력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 1%의 비정규직도 시간제 주부 사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게 이 회사의 아주 대표적인 회사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뚜기 식품은 정직하게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이제 더 칭찬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납품 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미담을 또 이제 그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네요. 원산 출신으로 한글 서예가 오헌 이곤 선생님께서도 이제 원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제 1930년생이시니까 이제 90세가 돼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기사에서 그 72년 전에 그 중앙고 선생님이셨던 그 김영석 교수님을 초빙해서 자신의 그 전시회를 안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세 스승이 90세 제자를 만나서 나이가 들어서도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원산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 시인 모윤숙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1910년에서 1990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그 해방 직후에 그 낭낭 클럽이라는 그런 사교 모임을 조직해서 그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낭낭 클럽이라는 곳은요 한 150여 명의 그 엘리트 여성으로 민간 외교를 펼쳤는데요. 유엔의 그 한국 위원단이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 인도인 메논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소개했지만은 정남매 트리오 정명화, 경화, 명운의 모친이신 이원숙 여사가 이제 원산 출신인데요. 그 김영사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는 그 책을 옛날에 이제 발간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브로그에 그 이분이 그 책 뒤에 그 연보가 있는데 그 연보를 자세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학교 때 1924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독립운동하셨던 그 아버님께서 일본어 공부를 못하게 하셔가지고 국어, 지리, 역사 등의 점수가 늘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분께서 그 정말 안타까운 게 그 6.25 때 33살 때 6.25가 터졌는데 난리 중에서 정명화 선생님 밑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아드님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1961년에 미국에서 그 이제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 연착으로 시애틀에서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화여전 동창을 통해서 1962년에 시애틀에서 세계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해서 박람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산의 실업가로 영안모자의 그 백성학 회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군 병사하고 인연 때문인데요. 그 뭐 아주 그 기구한 삶인데 원산에서 이제 그 6.25 때 이제 그 피난하려고 했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미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이제 가기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못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피난을 갈 때 그 인사를 하려고 피난 가신 분한테 인사를 하다가 얼떨결에 그 배를 타고 피난을 하게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화가 다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군 부대 이제 보이러로 일하다가 그 화상을 크게 입었는데 이제 미군이 그 친절하게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암 모자 이쪽을 이제 사업가로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 그 미군을 다시 찾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또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 원산 출신으로서 비교적 그 언론에 노출되었던 그런 이북도민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